김상호 신임 뉴욕 총영사가 소통, 협치, 도전 등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동포 사회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유학 소재 이민구금 시설 앞에서 연방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시위 참가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16회 이상 적발된 차량 소유주들은 앞으로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신규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지난 11일 뉴욕 총영사관에 공식 부임한 김상호 신임 총영사가 소통, 협치, 도전 등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동포 사회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7일 인사차 본방송을 방문한 김상호 신임 총영사는 재외동포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라 주뉴욕 총영사관 내 안전과 민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영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저는 시스템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긴급 대응하고 같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또 주뉴욕 총영사관 민원 업무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가 좋아하고 응원하시는 또 순회 형사 제도는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아쉬움을 느끼고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시는 총영사관 내에 예약 민원 또 그 워크인 민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이 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총영사는 앞으로 팀 코리아 뉴욕 체계 강화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재외동포 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저지 뉴학 소재 이민 구금 시설 앞에서 연방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시위 참가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시위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공격을 받았으며 체포된 이들에게 연방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현장 참가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연방 요원들이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했고 부상자 치료를 돕던 자원봉사자가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23일부터 시설 내부 수용자 약 300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과 노동 거부에 들어갔다는 주장 이후 이어지고 있으며 수용 환경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용자 측과 일부 정치권은 의료 지원 부족과 생활 여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토안보부는 관련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 의원들도 시설 접근 문제와 운영 실태를 둘러싸고 연방 당국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 세관단 속국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금자 숫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 AP통신이 아이스의 내부 자료와 부검 보고서, 경찰 기록 등을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0명의 아이스 구금자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다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아이스 자료에 따르면 통상 매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구금자는
1명 또는 0명 정도였습니다. 아이스 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9명은 히스패닉계였고 1명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아이스 구금자 자살 건수 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추방 기조에 휘말려 구금된 수만 명의 이민자들을 당국이 적절하게 감독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해온 슈퍼스피더 규제안이 26일 주예산안에 반영돼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12개월 동안 뉴욕시 학교 주변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에 16회 이상 적발된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장치는 위치 정보와 제한 속도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이 규정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린이와 보행자,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과속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도는 주지사 서명 후 약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한 이후 45일 안에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 정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현재 약 14,600대가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신규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 계획은 세입자의 공동 소유 전환 지원과 신규 어포더블 주택 공급, 상업시설의 주거 전환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일부 임대 건물의 입주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을 코업 형태로 공동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법률 금융 지원과 공공보증, 저리자금 연계 등을 통해 매입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뉴욕시는 노후화되거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임대 건물을 대상으로 세입자의 장기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10년간 어포더블 주택 20만 유닛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25억 규모의 주택기금을 조성하고 빈 사무실과 호텔의 주거 전환 확대와 부속 주거 유닛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 개입 확대에 따른 건물 가치 변화와 장기적인 유지 관리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날 열리는 2종 격투기 대회를 앞두고 백악관 마당에 건설 중인 초대형 격투기 경기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6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는 격투기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들이 거대한 금속 아치 구조물을 들어 올려 제자리에 놓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로 백악관 UFC 대회 UFC 프리덤 250을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6월 14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백악관 마당에서 4,500명이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경내 바깥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서도 최대 10만 명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마당이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장소인데다가 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생활비 부담이 치솟는 와중에 대회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백악관 측은 UFC 측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국민을 케냐로 보내 관찰 치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에볼라 유입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구상했으며 공중보건서비스 직원 수십 명이 미국인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케냐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일단 케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유럽으로 이송해 치료한다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은 모니터링은 물론 확진 이후에 필요한 치료까지 모두 케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시설을 케냐 현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에볼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정보 소속 과학자와 의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백악관이 이란 국영 매체가 공개한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초안은 완전한 날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27일 이란 통제하에 언론이 내놓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공개한 MOU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이란 국영 매체가 내놓는 내용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지난 26일 미국과의 MOU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MOU 체결 후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전쟁 이전으로 복원합니다. 선박의 항로 지정과 관리는 이란이 하고 오만이 이에 협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철수 대상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기존 병력인지 전쟁으로 추가 배치된 병력인지는 향후 협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를 백악관이 강하게 부인한 것은 양국의 신경전이 여전히 팽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항공우주국이 2032년까지 달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지를 세우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지난 26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2년까지 약 2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나사는 우주 비행사에 앞서 로봇 착륙선과 드론을 달에 보내 달의 험난한 지형을 탐사하고 지도화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이후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으로 이동시키고 과학 장비들을 운반할 수 있는 수송 차량도 보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달에 태양광 전력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기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후 우주 비행사가 장기 체류하며 연구를 수행할 반영국 거주 모듈까지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나사는 달 기지를 장기적으로 화성 탐사를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이전까지 미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국보다 앞서 유인 달 착륙과 달 기지 건설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우주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최근 유인 우주선 도킹 임무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 초안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이 27일 공개한 2027 회계연도 NDAA 초안에는 유럽과 한국 주둔 미군을 현 수준보다 감축하는 것을 통제하는 현행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NDAA는 국방정책 및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의회가 통제하는 조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지난해 부활했습니다. 현행 법령인 2026 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유럽 주둔 미군을 76,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병력 감축이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소명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더일은 공화당이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발표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동미군 5,000명 철수를 갑자기 지시한 데 대한 초당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조항들은 미군 배치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을 달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때이른 5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기온은 화씨 95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날 런던 큐가든에서는 기온이 화씨 94도를 기록하며 5월 최고 기온이자 기상학적 봄철 최고 기온 기록을 잠정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기온이 95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기록이 다시 깨졌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이번 폭염에 대해 연중 이 시기에는 전례 없는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도 전날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베르조라크의 기온은 화씨 94도까지 올랐고 낭트와 앙제 등에서도 기온이 86도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폭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망자가 7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에서도 봄철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는 열돔 현상이 지목됩니다.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에 강한 고기압에 갇히면서 마치 뚜껑을 덮은 듯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지역 전체가 달궈지는 현상입니다. 열돔은 보통 한여름에 나타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5월부터 발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 활동이 위축되고 재융자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강경 보수 성향의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공화당 상원의원 경선 결선에서 중진 존 코닌 의원을 압승하면서 다시 한번 공화당 내 킹메이커임을 입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격분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6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경질한 펜 본디 전 법무장관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기용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이 최근 공개한 가장 고령화된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미국 노동인구 가운데 55살 이상 비율은 23.2%에 달했고 65살 이상 노동자는 지난 10여 년 사이 약 40%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27일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돌파, 삼성전자에 이어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홍콩이 자산 피난처의 대명사 스위스를 처음으로 제치고 세계 최대 여괴 자산관리 허브 자리에 올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BTS와 협업한 한정판 오레오 흑설탕 호떡 맛이 80개국 이상에서 출시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